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지난주 미국 고용 둔화가 재확인됐지만 3대 지수는 주춤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증시가 반등을 할 때마다 차익 매물에 대한 의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막바지에 접어들었죠. 이번 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엔터주,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거시적인 환경 속에 변동성이 나오긴 하겠지만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테마성 힘겨루기는 이번 주에도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양시장 약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장중에 상승 전환도 시도를 했습니다. 반도체와 빅테크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을 시도했었는데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오늘 힘이 굉장히 약합니다. 현재 구간 유가증권 시장 0.7%가량 밀리면서 2,580선대까지 주저앉은 모습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대형주는 그래도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지수 대비 0.2%가량의 하락세에 그친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엔 낙폭이 더 두드러집니다. 2차 전지로 차익 매도 물량이 강력하게 출회가 되면서 현재 구간 2%가 넘는 약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900선까지도 내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는 개인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전기전자 업종,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담아내고 있는 상황. 현재 구간 1,2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1,6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홀로 담아냅니다. 외국인이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이탈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도 2천억 원가량의 물량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제약과 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물량을 출회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880억 원가량의 물량을 순매도로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로 향해 있던 수급이 이제는 제약과 AI, 로봇 관련 주로 초전도체 관련 기업으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의료 AI, 로봇 관련 기업들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로봇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AI 관심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국내 주요 AI 기업들의 보험 수가 적용이 확대된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LG U+가 유진 로봇과 손을 잡고 로봇 사업에 대해서 서빙A의 물류까지 확대하겠다라고 밝힌 것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LG U+ 같은 경우에는 1% 상승력에 그치고 있지만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치솟은 모습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사족 보행 로봇과 관련해서 이 정부의 국제과제 공동 연구개발 기관으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오늘 14만 원 선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전도체 관련 기업들 오늘 다시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와 과학자들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초전도체 관련 모멘텀, 이제 운명의 한 달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상호산업 초전도체 물질에 대해서 개발진의 확신 그리고 학회 회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게 사실일지의 여부가 늦어도 내달 초에는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오늘 관련 기업들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상승으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워로직스와 신성 델타테크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섰고요. 대장주로 불리고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 역시나 두 자릿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모멘텀 살펴보시죠. 네, 오늘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지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주요 협력사들에게 전기차용 부품 생산량을 최대 20%가량 감축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인데요. 이로 인해 부품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번 생산량 감축이 그것에 힘을 보태주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서현이와 같은 경우 7%대 약세, 동원금속도 8%대, 전반적으로 7에서 8%대 강력한 내림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2분기 실적 시즌도 막바지에 접어들었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멘텀을 확인해야 되는지 주식 빅리그를 통해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빅리그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 빅리그 리그 핫이슈 시간부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장 출발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국내 증시 오후장 들어서 하락세가 좀 더 커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시장 자체는 좀 이제 조정 국면에 좀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8월 1일이죠. 네. 지난주 화요일까지는 시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신용등급 강등 뭐 이러한 이슈들이 좀 겹치면서 주가 지수가 조금 머뭇거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계속 이제 뭐 몇 달째 말씀드리지만 결국 2차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좋을 때도 문제고 이렇게 안 좋을 때도 문제죠. 네. 오늘 뭐 포스코홀딩스가 5%,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9% 하락하고 있고요. 네. 에코프로 BM이 10%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2차 전지, 뭐 LG 에너지솔루션 등도 보시면 한 3에서 4% 정도 하락하고 있어요. 결국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2차 전지가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이 밀리는 것이지 다른 종목군들이 급락이 나오진 않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자동차는 개별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자동차 자체는 약간 거래소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전지의 좀 급락세 그리고 반도체도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뭐 이스페타시스, ISC, 한미반도체 등등이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본다면 그동안 6, 7월 달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이 좀 깊게 나오고 있고 이것이 시장을 좀 흔들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상승했던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작된 8월 그리고 9월 하반기 우리는 또 어떠한 전략을 잡아야 될지 주요 이슈부터 확인해 보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증권가는 올해 들어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저점을 찍었다고 보고 연내 반등의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상품 서비스에 도입되는 올 하반기 플랫폼주들의 주가의 희비도 뚜렷해질 전망인데요. 글로벌 빅테크가 2분기 줄줄이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 빅테크 기업들도 날아오를 수 있을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올해 미국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정말 심했습니다. 50% 가까이 급등세가 연출이 됐었는데 이와 반면에 국내 빅테크 기업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이제야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AI 관련 모멘텀으로 엮이면서 주가의 상승력을 보였고 거품론이 일긴 했지만 2분기 실적으로 거품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증명해낸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에도 이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 지금 지속적으로 비교가 되고 있는데 네이버는 긍정적인 전망 참 많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글쎄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본부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시장은 네이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연초에도 그 AI 열풍이 불었을 때 국내 기업들 중에서 가장 이쪽을 조금 잘하고 있는 기업이 어딘가라고 얘기를 해보면 네이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는 이제 클로바, 하이퍼 클로바 서비스를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은 더 다른 기업들보다는 좋지 않겠냐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뭐 8월 24일에 하이퍼 클로바 X의 출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어떤 결과를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케팅 기획이라든지 자동화, 뭐 카피라이팅, 고객 응대 등 맞춤형 AI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거의 뭐 보면은 여기 있는 내용 보면은 AI 관련된 모든 사업을 다 하이퍼 클로바 X로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뚜껑 열어봐야지 알죠. 네. 하지만 열기 전에는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뭐 8월 중에 뭐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삼성물산하고 디지털시티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수주 소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주가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퍼 클로바 X 말고도 9월에 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 큐 베타가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조금 더 기대를 좀 가지고 있는데 이 얘기는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챗 GPT의 어떤 내용을 비슷하게 우리나라 기업이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만들어질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도 글로벌 AI 시장에 본격적인 경쟁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를 좀 둘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 실적입니다. 네이버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네. 특히 그 작년에 포시마크 인수했을 때는 이거 왜 이렇게 비싸게 사냐, 지금 이게 맞는 거냐, 뭐 이런 논란이 나왔는데 막상 실적 발표할 때 보면 포시마크 잘 샀다, 싸게 잘 샀네라는 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실적을 긍정적인 내용으로 반영시켜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뭐 여행 등 지금 커머스 관련해서의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광고 그리고 이커머스 쪽 여기 양대 축인데 이 부분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8월 한 달만 본다라면 뭐 시장의 흔들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중간중간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안정적인 흐름들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반면에 카카오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뭐 카카오가 더 잘 갈 때가 있었고요. 네. 네이버가 더 잘 갈 때가 있었고 중요한 거는 네이버가 갈 때 더 잘 갈 때 카카오가 뒤따라가는 모습이었고 또 카카오가 더 잘 가더라도 네이버가 뒤따라가는 모습으로 주가가 비슷하게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실적 자체도 카카오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AI로 인해서 회사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검색 시장 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됐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그 회사의 그 사업 내용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라면 조금 카카오의 반등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결국엔 뭐 4분기 뭐 AI 서비스를 출범한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일단 모멘텀은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 네이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본업과 함께 미래 성장성까지 제시해 주셨고 어쨌든 24일 발표되는 걸 보면서 또 주가에 대응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AI로 승부수를 띄우는 기업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AI 모멘텀과 엮이게 됐을 때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부장님께서는 관련 기업들 중에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최근에 네이버보다 먼저 시장에 주목을 받았었던 게 삼성 SD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삼성 SDS는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의
물류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 뭐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물류 사업 부분이 조금 부진하죠. 왜냐하면 항공 운송료 이런 부분들이 좀 감소를 하고 또 해상으로 이동하는 부분들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도 실적을 견인시켜줬었던 거는 클라우드 사업 부분입니다.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상당히 높은 매출 성장세를 보여줬었고 하반기에도 클라우드 사업 부분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AI 서비스라든지 뭐 빅데이터를 활용한 뭐 자율주행, 뭐 인공지능, 뭐 이런 등등 로봇 등 모든 것의 결국에는 그 통로는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성장세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 SDS가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연말쯤에 생성형 AI 시장에 서비스를 출시하겠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삼성은 이미 AI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죠. 그게 꼭 마음에 드는 내용들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상당히 그래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것 자체를 삼성 SDS가 아예 생성형 AI 시장으로 서비스로 탈바꿈하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삼성의 기술력 그리고 그동안 삼성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삼성이 지금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로봇 시장 아니겠습니까? 로봇하고의 어떤 접목을 시킨다라면 상당히 의미 있는 서비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인 실적에다가 AI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반영된다라면 최근 주가도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8월 들어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네이버가 크게 이런 AI 관련해서 실망감이 나오면서 꺾이지 않는다라면 삼성 SDS 같은 기업들도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으로는 삼성 SDS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클라우드 매출을 언급해 주셨는데 아마존 역시나 아마존 클라우드로 인해서 또 실적이 시장보다 더 잘 나왔죠. 예상치보다 이에 대한 모멘텀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알체라입니다. 뭐 다들 뭐 알체라 하면은 네. AI 관련해서 네. 가장 탑픽으로 꼽는 그렇죠. 기업들 중에 네. 하나죠. 일단 뭐 인공지능 영상인식 관련해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뭐 알체라를 이제 가장 손에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네이버 손자회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하이퍼 클로바 X 서비스를 출시를 했을 때 혹은 네이버가 인공지능 관련된 사업을 더 확장시킬 때 알체라의 역할이 있으면 있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기대감들은 일단 서비스 출시 후, 그러니까 직전, 그러니까 서비스 출시 후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출시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인천공항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존의 전자 여권이라고 하면 미리 이제 지문을 등록을 해 가지고 여권을 보여주지 않고 출국할 때 지문을 통해 가지고 그냥 자동 패스하는 시스템이 좀 있거든요. 입국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안면 인식으로 그 기계를 바꾼다고 합니다. 전자 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해서 하반기에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알체라의 제품이 솔루션이 제공이 돼요. 거기서 만약에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라면 아무래도 좀 다른 나라에도 수출될 수도 있고 또 이 안면 인식이라는 게 뭐 꼭 우리가 실생활도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범죄자를 잡는다든가 뭐 이런 보안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뭐 요즘에 다 지문으로 보안 등록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라면 알체라의 어떤 성장 모델, 사업 모델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테라 AI 관련 기업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이버의 손자 회사이기 때문에 하이퍼클로바 X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마지막 기업 한 종목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종목일까요? 네, 그리고 약간 생뚱맞을 수 있는데 네. 현대오토에버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네. 우리가 뭐 AI라고 하면 네. 뭐 생성형 AI 뭐 이런 얘기도 대부분이 그런 얘기지만요. 네. AI를 통해서 주목할 수 있는 산업은 오히려 로봇이라든지 또 차량용으로 따지면 자율주행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테슬라도 AI 관련된 주로 종목으로 묶이는 이유가 자율주행 서비스, 구독 이런 부분들 때문이거든요. 네.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관련해 가지고 현대차 그룹의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2,800, 거의 2,900억 정도 되던 매출이 작년에는 5천억을 넘어섰고요. 올 1분기만 하더라도 1,450억 이상 보여줬습니다.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 본다면 현대오토웨버의 그 매출 성장세는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EV9 관련해서 자율주행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350만 원인가요? 가격이? 450만 원인가 35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소프트웨어 이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현대오토에버가 앞으로 전담을 할 거라는 거 본다면 최근 현대기아의 주가 흐름은 계속 조정을 받고 있지만 현대오토에버는 지난 7월 달 저점을 찍고 나서 계속 우상향 기조 이어가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어떤 성장 모멘텀들을 계속 감안한다라면 네. 현대오토에버는 주가는 조금 더 상승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이게 AI랑 같이 접목이 된다라면 더 큰 성장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꼭 AI라고 해서 정말 AI 관련된 종목군들만 보시기보다는 이것이 파생해서 어느 쪽으로 좀 연결될 수 있는지. 바이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조금 주가 상승이 더디지만 루닛, 뷰너 같은 경우도 AI가 붙으면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AI랑 붙으면서 서비스가 어떻게 파생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면서 관련 기업을 찾아보신다면 지금도 좋은 기업들 많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관련 기업들을 언급해 주시면서 산업이 확장을 하게 됐을 때 자율주행 모멘텀까지 얻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을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유창희 본부장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종목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오늘 장 특징주들 확인해 보고요. 앞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데일리 테마의 현상철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현상철 이사와 함께 세 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오스테오닉입니다. 이 CMF 제품 54개를 수주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자세한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테오닉은 인체를 다루고 있는 이 뼈 중에 고관절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형외과 임플란트 제품들을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앞서서 사우디 정부 조달청으로부터 수주한 제품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본격적으로 공급을 개시했다라고 합니다. 이 앞서서 수주했던 규모는 480만 달러로 원화로는 약 62억 원의 규모고요. 이 수주는 2년간 계약이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개발했던 CMF 제품군 중에 54개의 수주 성공을 하면서 이 앞으로 사우디 안에 있는 국공립병원에서 여러 가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수모품 등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큰 규모의 수주 계약을 위해서 현지 파트너사들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대표의 말도 있었고요. 앞서서는 2.3조 원 규모의 브라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성공적인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수주와 관련돼서 긍정적인 이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현재 구간에서 과연 매수가 유효할지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오스테오닉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낯설게 여기실 종목일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의견 주십니까? 스탑 의견 주십니까? 해당 종목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뭐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에 오늘 좀 부각이 된 부분도 존재를 하죠. 2년간 뭐 480만 달러 규모로 수주한 이 CMF 제품이 첫 공급을 개시했다는 소식과 함께 조금 부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글로벌 회사들의 이 ODM, 이 독점 계약권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 기대감이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의료기기라든지 미용기기 이런 시장 쪽에서 조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 괜찮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급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정형외과 임플란트 영역에서도 수준 높은 이 마이크로 가공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부가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두 개 구강악 안면, 예,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 제품군에 이 3억 2천만 원 규모로 좀 공급을 했다는 이슈가 이제 계속 부각이 됐던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시장이 좀 약세가 나오지만은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가 일단 사실 매년 1분기가 매출의 좀 저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2분기가 되고 3분기가 되고 4분기가 되면 매출이 점점 늘어난다. 그래서 4분기 같은 경우가 이 매출의 고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1분기에도 이 1분기가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한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 올해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대적으로 조금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은 존재를 하죠. 근데 단기 저점이 어느 정도 조금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매수가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차트가 바로 나오는데요. 일단은 지금 고점이 한 7,080원 정도 찍고 내려온 부분이죠. 근데 이제 연봉 차트로 보면 최고 12,400원까지 올랐던 기업입니다. 그만큼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절반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온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하락이 나오면 크게 내려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준 라인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지금 확대를 해보자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조금 더 붙여주면서 조금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 그리고 하단은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5,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립니다. 이전에도 지금 급등이 나온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조금 바닥을 다지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5,500원을 이탈을 할 경우에는 일단 손절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목표가는 1차는 6,500원 제시를 해드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라인인 7,000원 부근 보시면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에는 고 의견 제시해 주시면서 목표가 손절가까지 가격 밴드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지속적인 성장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주가에는 좀처럼 반영되지 않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현재 기사에 따르면은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현재 강자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자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1위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하는데요. 올해 1월에서 6월 동안 이 세계 각국에 판매됐던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총 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 56%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중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사용량이 가장 많았다라고 합니다. 또 최근에 테슬라라던가 폭스바겐과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LFP 배터리를 채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의 시장 점유율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양극재 공장을 연내에 착공할 계획까지 발표가 되면서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고가 가능할지 혹은 스탑을 외쳐야 될지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과연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구간에서 고 의견을 주실, 스탑 의견 주실지 들어보겠습니다.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탑 의견 드린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차트 보면서 좀 상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뭐 전반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 뭐 중국을 제외해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뭐 상반기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이 내용 때문에 지금 조금 이슈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배경으로 보자면 배터리 총 사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6% 정도 성장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다만 사실 이 중국 배터리 기업인 CATL이라고 닝더스다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 기업이 지금 1년 사이에 점유율 격차가 8.4%에서 1.5%까지 굉장히 많이 좀 좁혀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역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지금 뭐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불확실성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고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기업의 내부적인 요인도 좋지만은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많이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최근 같은 경우에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상거래 연속적으로 조금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좋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전저점을 이탈을 해서 내려올 경우에는 하향 추세가 조금 유지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조금 확인한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진행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금 브리핑을 해드리자면 일단 시청자분들이 가장 조금 간단하게 제가 뭐 말씀을 드리자면 시가총액이 조금 상위 종목들 그러니까 사실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1선 기준으로 조금 대응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21선이 노란 선이거든요. 가격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21선 기준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시면은 과거에 이런 식으로 거의 크게 내려온 부분 해당 부분이 이제 42만 5천 원 라인대죠. 이 구간에서는 그래도 꾸준히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우상향 흐름 나온 다음에 최근에 이제 53만 원 부근에서 61만 원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박스권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금일 같은 경우에 그동안 지켜주었던 이 53만 원 부근 여기서 반등 나왔죠. 이 지켜주었던 부분이 크게 이탈을 하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하단으로 크게 조금 더 열려있는 부분이 존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내려와서 어느 정도 조금 지지를 해주는 구간을 포착을 해서 진입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음봉이 보여주고 있는데도 거래량이 이전보다 조금 높게 나오고 있죠. 이런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상 좀 부정적인 의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스탑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지금 하단 지지 라인이 깨져 있기 때문에 하방이 더 열려 있다라고 차트적인 분석도 함께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으로 원택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2분기 실적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자세한 실적 확인해 보시죠. 2분기의 영업이익은 1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는 226% 크게 급증을 했고요. 분기 매출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300억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출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데 소모품의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실적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작용이 됐다라고 하고요. 현재 미용 의료 시장에서 비침습 시술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 침투율은 높지 않은 개화 시기인데 그런 가운데 원택은 이미 시총 1조 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올리지오와 관련해서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인증 획득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이 우크라이나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지오와 같은 에너지 기반의 시술은 국내에서는 상당히 익숙하고 인지도도 높은 편이지만 아직 글로벌 수준에서는 침투율이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 미용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 10%도 채 되지 않는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성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해줬고 지난 3개월 동안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구간에서의 매수 포인트가 유효할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원택입니다. 의료 미용 기기 관련 기업이죠. 과연 미래 성장성을 보면서 고를 외쳐주실까요? 투자 의견 어떻습니까? 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부 미용은 사실 네. 사실상 저보다는 이제 캐스터님이나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피부 미용 많이 받으시니까요. 근데 저도 요즘 이 피부 미용 관련해서 좀 관심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날씨도 네. 덥고 하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상 보았을 때 시장이 점점 커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고주파 의료기기 올로지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됐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인증 획득 소식 때문에 이제 부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도 방송국 오는데 너무 더워서 정말 좀 머리도 짧게 자르고 했는데 이 피부 탄력이라든지 이 주름 개선을 위해서 이 올리지오 리프팅 활용을 좀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미용 의료계에서 소식이 좀 들려오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통증이 사실상 별로 없다. 거의 없고 시술 소요 기간도 짧고 그래서 이 직장인 선호도가 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시장에 조금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올해 상반기 수주 물량이 작년 연간 판매량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조금 실적적인 측면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이 나왔지만은 분기 매출이 300억 원이 이제 초과를 하면서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좀 시장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약 268억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상반기죠. 1분기에는 134억 원, 그리고 2분기에는 102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지난해 1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반기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수출액 같은 경우에도 지난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한 30% 정도 나오고 있어서 올해 이제 좀 이런 실적적인 측면을 계속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사실상 이런 미용기기나 이 시장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고라는 의견 말씀드릴 수가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차트 보면서 좀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가 나오면은 정말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죠. 네. 예,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은 부담스러운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입을 해서 이 종목으로 좀 수익을 내고 싶다고 하면 조금 비중은 그래도 조금 많이 들어가진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단 보시면은 일단 10,000원 기준 라인을 잡아 드립니다. 이 10,000원이라는 가격이 심리적인 이 지지 구간이 나옵니다. 이전에도 보시면 급등이 나온 다음에 지속적으로 10,000원을 이탈할 것 같이 하면서 올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금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꾸준히 조금 붙여주면서 올려주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좀 힘이 그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 조금 많이 빠지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보다 강한 이런 섹터나 이런 재료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택에 대해서 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미래의 성장성을 바라봤을 때 긍정적이지만 주가의 위치가 현재 너무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비중 자체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지양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네, 리그 레벨업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진정한 고수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전문가님의 수익률에 따라서 칭호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평민 현상철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이제는 이제 시내에 조금 더 가까워지길 바라면서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방금 전에 설명드린 원택과 비슷한 섹터로 그 하이로닉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에스테틱 메디컬 의료기기 업체다라고 간단히 보시면 되는데 피부, 이 미용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주요 제품 같은 경우가 이 고강도 집속 초음파의 원리를 적용한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더블로 시리즈라든지 뭐 울트라 베라 그리고 리프팅 의료기기인 브이로로 이제 구성이 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2월부터 이 동사 이제 제품 중에서 이 브이로 이 장비 가격을 40% 정도 가격을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매출액이 좀 증가를 한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가 이 판매 전략이 조금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조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분기 일단 실적이 연결 기준 매출액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 12.69%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전기 대비해서는 무려 이제 46.56% 증가를 하면서 82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해서 좋은 실적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영업이익도 잘 나왔죠. 약 한 20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79%나 좀 증가를 한 부분이 존재를 하고 전기 대비해서도 151% 증가를 하면서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일단은 본격적인 외부 활동이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좀 증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미용기기를 포함한 뷰티, 이 소비재 시장이 점점 커지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 글로벌 미용 시술 시장 규모가 한 21년도에는 120조 원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30년까지 이 330조 원으로 연평균 한 15% 정도 성장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동사의 수혜는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동안 동사 같은 경우에 이 매출이 국내와 중국으로 조금 국한되어 있던 부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영국, 튀르키예 등 이 유럽 및 아시아 주요국가의 이 신규 계약 체결 및 이제 기존 거래처의 지속적인 매출 증가로 좀 매출이 조금 급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 유럽이라든지 아니면은 신규 해외 영업 매출의 증가가 이 실적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미용기기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만큼 수출 증가라든지 아니면은 이 장비의 누적 판매 대수 증가로 인해서 이 소모품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판매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 간단히 좀 체크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차트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 한 달간의 수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이 소폭 판매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이거는 큰 의미가 없고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그래도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한다. 그리고 투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크게 들어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수급적인 측면은 조금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사실상 하이로닉이 연봉으로 보았을 때나 지금 가격 라인이 많이 올라간 차트가 아닙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13,000원까지 올랐던 부분은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이 끼 있는 종목인 이유가 그 코로나 이 마스크가 이제 의무 착용이 해제가 되면서 조금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재료가 조금 소멸이 되면서 많이 좀 흘러내려왔죠. 많이 흘러내려온 부분에서 다시 한번 추세가 전환되는 이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세가 전환되는 우상향 추세다라고 보시면 간단히 되고, 그리고 일단은 제가 조금 여기를 확대를 해서 보자면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 7,500원 라인을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그대로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 과거에는 여기를 돌파를 못했던 라인이 존재를 하고 그 전에도 여기에 이제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강력한 좀 지지 라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는 10,000원. 10,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1,000원 라인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가격 이제 메모해 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리그 레벨업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이로닉입니다. 1차 목표가 10,000원, 2차 목표가 11,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7,500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소모품으로 인한 비용 증대, 그리고 이로 인해 수익률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연 현상철 이사님께서는 이 종목을 통해서 신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이 끝날 시간이 한 45분 정도 남겨둔 상황입니다. 마감장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뭐 코스닥이 많이 빠졌죠. 지금 맞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락이 나와주고 있죠. 네. 사실 제가 이제 뭐 집안 행사가 최근에 이번 주말에 있어서 그 친척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네. 주식 초보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근데 장이 그동안 되게 좋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뭐 그룹주, 뭐 에코 그룹주라든지 LS 그룹주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을 뿐이지 그로 인해서 지수가 오른 거고 사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 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이 나온 다음에 급락이 나오고 오늘은 또 급등을 해요. 네. 그래서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단기적인 매집을 하는 구간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주식 초보분들은 그렇게 권장드리고 싶진 않고 지금 뭐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증시가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미국 같은 경우에 신용등급이 하락이 나와서 지금 같은 경우 안전자산 선호 심리, 특히나 오늘 뭐 금 관련주인 엘컨텍이 좀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2차 전지나 기술주들, 뭐 반도체도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앞으로의 시장이 조금 조정이나 박스권 흐름에서도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로 인해서 개별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테마가 올라있던 종목을 올라타기보다는 다음 테마를 위해서 조금 선택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니면 안정적으로 뭐 시장보다 강한 섹터들 위주로 매수를 한다든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네이버 AI 섹터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2차 전지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 것이냐에 많이 이제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괜찮은 종목들이 꽤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현금 비중을 조금 들고 계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좀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대응하시는 부분하고 그리고 투자를 하신다고 해도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지 말고 조금 분할 매수 하시면서 조금 리스크 관리를 조금 중점으로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 좀 주목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미국의 7월 CPI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사실 뭐 컨센서스랑 네. 부합을 하거나 네. 하회를 할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투심이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아직 뭐 나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사실 뭐 속담이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네, 그로 이런 인해, 내용이 네. 있기 때문에 너무 확정 짓고 대응하시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관망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시장보다 강한 섹터 위주로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소외된 네. 실적이 좋아도 소외된 섹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순환이 들어올 거냐 아닐 거냐 그것도 주요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강한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해서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현상철 이사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빅리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